화면의 문제, 정답이 보이시죠? 그런데 1951년 미국의 평범한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무더기로 틀렸습니다. 눈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실험을 만든 사람은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은 명백한 사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라면 누구도 다수를 따라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일부러 아주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한 시력 검사였습니다. 기준 선 하나를 보여주고 길이가 같은 선을 3개 중에서 고르면 끝. 참가자는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8명 중 7은 미리 짜고 들어온 배우였습니다. 진짜 참가자는 단 1명이었습니다. 자리도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짜 참가자는 7번째 자리. 자기 답을 말하기 전에 앞사람 6명의 대답을 전부 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2 문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모두가 정답을 말했으니까요. 시시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3번째 문제. 첫 번째 배우가 누가 봐도 틀린 선을 고릅니다. 2번째도 같은 오답. 3번째도, 4번째도. 6명이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제 7번째 차례입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기록에 남은 참가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몸을 앞으로 빼서 다시 보고 실험자를 흘끔거립니다. 문제는 18개, 그중 12번을 배우들이 이렇게 틀렸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방금까지 확실했던 내 눈이 갑자기 증거 불충분이 된 겁니다. 결과입니다. 다수가 틀리게 말한 문제에서 참가자들은 3번에 1번꼴로 다수를 따라 틀렸습니다. 전체의 75%는 적어도 1번, 뻔한 오답에 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은 4명 중 1명뿐이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어려웠던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혼자 풀게 했더니 오답률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풀면 99번은 맞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사람 6이 틀리게 말하는 순간 3번에 1번은 무너졌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애시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답했나요? 어떤 참가자는 답했습니다. 틀린 건 알았어요. 그런데 혼자 튀고 싶지 않았어요. 더 서늘한 대답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수가 맞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인간은 줏대가 없다가 아닙니다. 애시가 발견한 건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한 번 거쳐서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답을 말하는 순간 그 답은 의견이기를 멈춥니다. 풍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 중 단 1명만 정답을 말하게 했더니 동조는 3분의 1에서 약 5%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수를 이기는데 필요한 건 또 다른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단 1명이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반박도 있었습니다. 1980년 영국에서 똑같이 실험했더니 396번 중 단 1번만 동조가 나왔거든요. 시대가 만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17개 나라의 실험 133개를 모아 다시 봤습니다. 정도만 다를 뿐 현상은 어디에나 살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떠올려 보세요. 갸우뚱한 기획안에 6명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자리, 당신의 차례가 옵니다.
70년 전 그 실험실의 7번째 의자와 뭐가 다를까요? 별점 5개가 쌓인 가게 앞에서도, 모두가 웃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우리는 매일 그 의자에 앉습니다. 몇 년 뒤, 이 실험에 매료된 한 청년이 애시의 조교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단계 밀고 나갔습니다. 선 하나 고르는 일도 이런데, 만약 사람을 해치라는 짓이라면 어떨까? 그의 이름은 스탠리 밀그램이었습니다. 다수가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모두가 같은 답을 말하는 방에 앉게 되면 기억해 주세요. 그 방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어쩌면 당신 한 명입니다. 심연의 기록이었습니다.